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의 윤유라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면서 식욕이 감퇴하고 또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요, 계절이 바뀌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가정의학과 김흥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우울하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예, 계절성 우울증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계절성 우울증은 그 우울증의 그 발생과 회복이 1년 중에 특정 시기와 관련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이나 겨울철에 우울증이 시작되고요.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이 증상은 일조량 차이가 적은 적도 부근에서는 드물고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져서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우울증과 더불어서 수면 과다라든지 무기력, 탄수화물 찾는 과식, 체중 증가 등이 특징적 증상입니다. 대개 초봄이 되면은 우울증이 끝나고요. 일반적인 우울증은 식욕과 수면에 관한 기능이 불면과 식욕 저하로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과수면, 식욕 과다를 보이는 경우를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구분하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보다는 비정형 우울증의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에서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온종일 무기력하게 누워 있고 식욕도 왕성해져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서 체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즐거움이나 흥미가 없고 쉽게 피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이며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는 5가지 이상의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울감과 계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예, 있는 것 예, 예, 같은데요. 왜 계절이 변하면 사람의 마음도 예, 예, 변하는 예, 건지, 예.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예. 궁금해지네요. 햇볕이 줄어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이 돼서 일조량이 줄게 되면은 계절성 우울증이 쉽게 생깁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빛과 관련된 호르몬의 증가와 감소에 따르는데요. 햇볕이 줄어들게 되면 뇌는 세로토닌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공격성, 각성, 수면, 식욕, 성욕, 불안, 강박 등 정서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음.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감소는 몸이 탄수화물을 원하도록 해서 식욕에 영향을 주는데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과체중과 거식증,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불러옵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으로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지만 햇볕이 줄어들어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수면 장애로 인해 신체 리듬이 깨져서 낮 동안 피로하고 또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감정이 우울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 예, 수면이라든가 예, 식이장애라든가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 것들에 예. 특히 우리 영향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것들에 예, 예, 영향을 크게 주는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우울증이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로도 이어질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계절성 우울증의 예.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계절성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울증의 경우는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씩 증상이 지속됩니다. 개인적인 고통 및 사회 경제학적 손실도 같이 커지는데요. 학업이라든가 직업에서의 실패, 가족과 대인관계 악화라든지 알코올, 약물 의존, 신체 질환의 악화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 환자의 15%에서 자살 위험도도 증가하는데요. 음. OECD 국가 통계에서 국내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는 하루 평균에 40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10대나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에서는 자살이 1위의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는 남성에서는 50에서 60세, 또 여성은 18세에서 29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때문에 자살의 주요 위험 요소인 우울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제 가을 하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예, 예. 계절이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남성들보다는 예, 여성들이 예. 계절성 예, 우울증에 예.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 예, 들었어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가 여자분이고요. 대개 아, 3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그 세로토닌 같은 신경절단 물질의 변화라든가 사회적, 문화적 스트레스가 여성에서 더 많고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음. 이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가을철이 되면 조금 우울하다, 예, 예. 기분이 많이 다운된다라는 예, 느낌을 예. 갖고 있기는 하는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우울증인 예, 사실을 예. 모르고 예, 예.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스스로 좀 뭔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우울증의 정확한 진단은 그 의사를 만나서 우울증 진단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만은 다음의 사항 중에서 5개 이상 해당이 되고 네.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은 어, 우울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증상들에는 첫째, 하루의 대부분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이 있고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가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체중 감소라든가 증가, 또 식욕의 감소라든가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다섯째는 정신 운동성 초조라든지 지체, 여섯째는 피로와 활력 상실, 일곱째는 무가치함, 죄책감 이런 감정이 있고요. 예. 여덟째는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의 감소라든가 우유부담이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아홉째는 반복되는 자살 사고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울증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현재 우울한 기분 여부와 과거에 흥미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흥미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의심 환자로 볼 수가 있고요. 불안, 불면, 식욕, 체중 변화 등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울증이 의심되면 우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도 필요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과 질환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고요. 뇌졸중 같은 신경과적 문제에서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예, 단순히 예.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예. 가장 중요했던 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예, 예. 우울하다라는 기분을 느낀다거나 예, 예. 혹은 과거에 어떤 흥미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예, 흥미가 상실. 떨어진다던가 예, 예. 이 두 가지 중에 한 예, 예.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예, 예. 의심을 해볼 수가 예, 예. 있군요. 자, 그럼 이렇게 계절성 우울증이 의심이 됐을 예, 때 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생활 습관 관리가 일단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균형 잡힌 식사라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햇빛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집안에만 자주 있지 말고 자주 외출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을 경우에도 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명을 밝게 하고 집안에 햇빛이 충분히 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우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울증의 생물학적 치료로서는 그 항우울제를 주로 하는 약물 치료라든가 광선 치료, 전기 경련 치료, 자극술 등이 있고요. 정신 치료나 상담으로서는 개인 정신 치료라든가 입원 치료, 집단 정신 치료, 가족 치료, 그다음에 인지 행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치료에는 특히 그 수면을 지하는 수면 박탈 치료와 광선을 쬐는 광선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약물 치료는 대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의 경우 필요한데요. 과거에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요즘 약들은 부작용이 적고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항우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2, 3주가 지나면은 우울 증상이 호전이 나타나는데요. 아, 최소 4에서 6주 정도는 복용을 해봐야 약물의 복용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을 용량을 증가한다거나 교체로 인해서 호전시까지의 기간이 더 길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의 유지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홍수 원장님과 함께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절성 우울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쬐면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